안녕하세요. 이제 신청서를 오늘부터 하는데요. 일단은 이게 요거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죠? 강의계획서? 요거 강의계획서 볼 건데, 제가 고민을 엄청 했었는데, 수업 내용 뭐 진도 범위인데, 오해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쭉 달아놨거든요. 쓸 말이 없어서 이렇게 달아놨고, 사실. 그래서 주말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첫 페이지 일단 이거 목차 저희 책의 목차 이거 한 번만 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일단은 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공식틱하게 문제를 계속 풀었으면 하는데 이거 저번 순환에 계속 했었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문제를 공식처럼 풀었으면 하거든요. 저희가 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관시법 간직하고 뭐 원어석 주번대에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요것만 하면 사실 이 수업을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 1순환에 다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 요거를 그래도 논술을 해보니까 문제를 풀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게요. 내일부터 해가지고 문제풀이 해서 한 2개씩 하고 목차에 책 목차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듣기 있는데 보존 듣기하고 이전 듣기만 일단 다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개씩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약간 논술하고 연계가 좀 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책으로 교재로 따지면 뒷페이지 있죠.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뭐 소위등 외 말소등기, 뭐 말소회복 가등기에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논술틱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논술하고 연결이 되면은 뭐 좀 좋지 않을까. 뭐 가령 뭐 말소회복이면 말소 대상이 바로 기억이 나야 됩니다. 요게 논술틱하잖아요. 그래서 소위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했는지 아니면 근저당권을 말소했는지 또는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했는지가 논술이에요. 논술인데 신청서도 똑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소위등 말소하는 게 신청서에서 될까요? 문제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양립불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이상 말소회복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냥 신청서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소회복 등기는 그럼 근저당 설정만 나올 거예요. 그럼 근저당 설정이 나올 건데 대충만 설명할게요. 그 설정 나올 건데 뭐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묻겠죠. 그러면 이게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이해관계를 여러 명 주겠죠. 그럼 선순위, 뭐 후순위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 뭐 가등기, 본등기 하는 건데 가등기 안 나오겠죠. 본등기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본등기 하는데 소유등이 관련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해서 한번 논술이랑 연계성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뭐 이렇게 수업하는 걸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책을 보면 약간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끝나면은 크게 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가지고 2개씩 푸는 거, 뭐 내일은 뭐 보존 듣기 하나랑 뭐 또 그냥 순서대로 풀게요. 다 말씀을 드리고 풀 거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가 형편없이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고민을 했던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충 2개씩 풀면은 30분 또는 40분에 풀어야 되니까 저는 30분 안에 풀었으면 하거든요. 근데 40분 안에 풀어도 되죠. 그래서 뭐 한 10시부터 10시 한 10분부터 수업을 할 건데요. 그냥 일찍 오셔가지고 8시 반부터 푸는 걸로 제가 해놓을게요. 그래서 어차피 연습이니까 안 빼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 문제 공식처럼 푸는 거 요거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요거 총론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자료 나눠 드린 게 이게 크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일단 저번 순환에 있던 자료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 조금만 더 추가를 했어요. 등기 목적 쓰는 거를 이게 제 생각에는 신청서의 제일 마지막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페이지로 따지면은 그 14페이지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요거다 하고 그 15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그 기출문제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긁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다 틀렸잖아요. 이거 지난 순환에 문제 풀었을 때. 근데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환이 이거고 그 나머지는 부동산 표시나 이런 거는 하면서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여기까지 프린트만 하고 만약에 나간다면 말소회복까지 할 건데 그거 안 나가더라도 목적이 오늘 제일 중요하다 해서 나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도 뭐 괜찮아요. 괜찮고 이거 하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또 익어지는 게 있는데 등기 목적은 안 외우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가 2년 전에 이제 붙었잖아요. 그래서 전 등기 목적 안 썼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오면 그냥 틀리지 뭐. 그래도 18점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수험생 때 이걸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뭐 책을 이렇게 다 뒤져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냥 뭐 틀리면 되지. 뭐 맞으면 맞고. 근데 틀려도 한 18점 나오고 맞으면 뭐 또 20점 넘어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고 맞으면 20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소위등을 하고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이거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하면서 한번 하고 뭐 논술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쓰고 싶으시면 그 논술에 문제 풀었던 거 또는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법뱅 거는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법뱅 거는 풀면 좋은데 똑같이는 안 나오니까 그냥 기출 문제 이번 순환에 그 정도 잡는다. 법문사 기출 잡는다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뭐 OT라 해봤자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요것도 좀 괜찮아요. 요게 되면 여기까지 갔으면 하는데 이게 좋거든요. 이게 원래 저 약간 공부 스승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두 명 있거든요. 하나는 김종우 법무사님이랑 한 명은 이름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법무사님 한 분 계신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만든 거는 이제 정우쌤한테 제가 약간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요거는 인천에 법무사 형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1년 정도 저 공부 잡아주면서 같이 기득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논술을 연계성은 아니고 약간 법리틱하게 공부를 좀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한번 만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공부를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사람이 더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등기법을 하는 걸 약간 가르쳐 줬어요. 이게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뭐 근저당 나오면 그냥 근저당 째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긴 했는데 정우쌤이라고 있네요. 이런 거는 이 선생님이 참 잘합니다. 공탁처럼 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좋고 안 되면 여기까지만 해도 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30분 안에 푸는 걸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가볍게 볼게요. 이제 부동산 그리고 권리 당사자로 제가 항상 부동산 이거 등기법 할 때 요 세 개 큰 목차로 잡자고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서도 요걸로 갈 건데 부동산은 어차피 토지 건물 구분 건물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표시하는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문이랑 연결하면 좋은데 요게 43조에 있어요. 안 쓸게요. 이거 쓰지 마세요. 규칙 43조 있고 여기까지 가면 88조에 있죠. 그래서 있는데 논술할 때는 이제 소지목면이고 쓰지 않습니까? 토지는 소지목면이고 건물은 소지명, 뭐 번구명, 종류구조, 면적까지 쓰는데 신청서 할 때는 그냥 이거 자료에 있어요. 있는 그대로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뭐 번지 생략하고 요것도 번지 생략하고 요거는 면적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반 건물 할 때 첫 번째 줄에 토지 거 뺏기니까 구분 건물 할 때는 이게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도 들어가고 종류 구조 면적 들어가고 근데 매매할 때는 구분 건물 매매할 때는 그런 게 안 들어가고 근데 임차권 설정할 때는 대지권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 대지권까지 들어가고 요거를 잘 몰라도 요 그 자료에 있는 걸로 그냥 그대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그냥 일단 첫 번째가 여기선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자료로 확인을 할 거예요. 요거를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권리인데 무슨 등기 신청인지 바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찾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첨부 서면이 바로 나오죠. 원호성 주번대 지등시 위인자필 원호성 주번대로 뽑아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까지 하면 거의 첨부 서면이 한 3분의 2 정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당사자를 잡아야겠죠. 물론 신청 정보도 당사자를 쓸 거고 여기 이제 할 거예요. 할 건데 여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첨부 서면이. 그래서 플러스로 얘랑 플러스를 하면 첨부 서면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첨부 서면을 살짝만 느낌만 잡아볼게요. 그래서 당사자 하면 요것 말고도 뭐 많죠? 뭐 상속인도 많고 한데 가볍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안 어렵죠. 안 어렵고 요것도 자료에 있으니까 그냥 느낌만 잡아주시면 되고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할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사자를 표시하는 거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합니다. 이게 조문에 있긴 하죠. 근데 몰라요. 신청서 할 때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안 들어가는 친구 그것만 잡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히 외국인 재외국민이 있는데 다 들어가죠. 그래 다 들어가고 싹 다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국적도 들어가죠. 국적도 들어가는구나 해서 가볍게 잡아주시고 법인의 대표자는 주번이 안 들어간다. 요거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에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주번이라고 쓸게요. 주번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시고, 대위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도 대위 채권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도, 대리인도 주번이 안 들어가죠. 이렇게 기억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문제에서 뽑아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잘 잡아주시면 어렵지 않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유중에서 유언 집행자는, 이게 안 나오겠지만, 유언 집행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이렇게 할 건데, 그거를 그냥 프린트를 지금부터 보면서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쓴 김에 여기 당사자 관련했으니까 첨부 서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자연이니까 뭐 주민등록표 등 초본으로 여기 확인이 될 거고, 법인이니까 만약에 이게 법인이니까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들어갈 거고, 비법인이니까 정관이랑 뭐 규약, 그 다음에 총회 결의서 뭐 이런 거 들어갈 거고, 대위니까 대위 증명서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대리니까 대리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적으로 위임장일 거고, 만약에 엄마가 했다, 법정 대리가 했다, 그러면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상속도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갈 거고, 유중일 때는 유언 집행자가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3자가 안 되면 가족이 된다는 민법 조문이 있으니까, 그때는 제3자가 할 때는 유언증서 또는 제3자 지정서 또는 가족이 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들어간다까지 해주시면 얼추 되겠죠. 그리고 등기 신청 요거는 이거 첨부 서면을 잡아주시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등신, 등기 신청 수수료, 그 다음에 위임장, 인감증명, 자필 서명 정보, 등기 필증, 그 다음에 원인 증명 서면,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이해관계인 승낙서, 그 다음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첨부 서면 끝이죠, 거의. 근데 이거 말고도 조금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밖에 서면이라고 저희끼리 약속을 좀 잡고 가볍게 프린트에 다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그 밖에 서면은, 첨부 서면은 뭐 공유지분 증명서 뭐 이런 거 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지분 증명서 프린트 있으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등기법, 그러니까 신청서는 뭐 거의 끝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연습하고 안 틀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빡센 게 이 등기 신청에 뭐 등기 원인 쓰고 목적 쓰는데 등기 목적이 제일 빡세니까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거다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문제에서 뽑는 것만 몇 번 연습해보면 안 틀릴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프린트 가볍게 한번 볼게요. 등기 당사자 기재 방법이 있는데, 뭐 등기 의무자 권리자 기본 형태를 가지고 그냥 자연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김매도 임의소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씁니다. 그래서 그냥 설문에서 잘 베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점해 볼게요. 법인의 경우 있고 재다법인 갑을 있고 대표자 홍길동 돼 있죠. 홍길동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뭐 틀리면 실력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실수인데 아쉽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점에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있는데 등기 의무자 뭐 다 쓰는 거고, 그 등기 권리자 보시면 대표자 홍길동에서 A 중에 대표자 홍길동,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써져 있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대표나 대리인 할 때는 뭐 나오면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 종중에 저 대표자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외국인의 경우 있는데 권리자 있고 의무자 있고 권리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출 지문에 나온 걸로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본국인 그 다음에 아라이 히로미치, 그 다음에 미합 중국인 이기, 그래서 미국인 말고 미합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다 들어가니까 그거 자연인이니까 들어간다 생각을 해주시고, 당사자니까 들어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에 보시면 상속의 경우 있습니다. 망, 김일수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고, 망만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상속인 나오면 상속인 해가지고 박미자, 김호식, 김하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고 상속인하고 그냥 다 쓴다 라고 가볍게 잡아주시면 되고, 다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5-1로 갈게요. 5-1에 보시면
망 김갑부 나오고 상속인 나오고 뭐 박순애 뭐 김일남 나오는데 이제 밑에처럼 써주시면 돼요. 이제 그 김일남이하고 김일녀가 이제 미성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성년자는 위 김일련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모 박순애 있는데 엄마는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갈 때는 주민등록번호 안 쓴다 해서 주소는 죄송합니다.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주소는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안 쓴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랑 바로 비교할 게 프린트로 보시면 그 하나 뒤에 상속 등기 대위 등기 신청 요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자고요. 이렇게 당사자 쓰는 거는 1도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데 만약에 갑이 있고 을 병정이 있어요. 갑이 있고 을 병정이 있습니다. 근데 갑의 경우는 미성년자면 그러니까 갑이 죽었어요. 딱 죽고 이제 상속 등기를 할 거예요. 상속 등기를 할 건데 병정이 미성년자면 당해사한처럼 쓰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리고 갑이 있어요. 을 병정이 똑같아요. 병정이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가압류권자가 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대위 상속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갑이 죽었을 테니까. 이때 신청하는 애는 얘죠. 그러면 얘만 쓰면 되는 거죠. 미성년자를 요거처럼 쓰지 않는다는 걸 좀 그냥 의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문제 풀 때 그때 다 많은 분들이 틀렸던데 그래서 5-1을 한번 받고 당에 요게 그 6번이에요. 6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미성년자이므로 뭐 법 이거 안 들어가요. 요거를 상속 대위 등기 신청해서 6점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피상속인 망 김일수 돼 있고 김사랑 박사나 박보름 돼 있는데 그 박보름이 보면은 13년생이거든요. 130402니까 미성년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법정 대리인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쓰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이런 거 쓰면 느낌이 안 좋죠. 그 밑에 보시면 따라서 대위 신청인 나오고 최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기출이니까 기출 푸실 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가고 저기 5-1번처럼 쓰면 안 된다 해서 뭐 지금까지 본 거 중에 5-1번하고 6번만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의식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대위 등기 신청 나오는 순간 상속이든 대위 등기든 무조건 미성년자를 찾아주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림을 사안을 그려놓고 미성년자를 찾아주시고 아 요거는 쓰고 요거는 안 쓴다. 왜냐하면 대위 등기 신청이니까 당연히 안 쓰겠죠.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면 문제를 구성할 때 상속 등기를 하는데 대위 등기로 할 때는 무조건 미성년자를 넣겠죠. 떡하니 잘 보이게 넣어줄 겁니다. 그때 쓰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2를 한번 볼게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구분이 있는데 이것도 다 상속이니까 뭐 피상속인 망 이대백 저거 하나 정도만 써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갑돌이 나오고 뭐 받는 애만 쓰면 되죠.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유중의 경우 있는데 유언 집행자 있는데 유중자 망 김일식 돼 있고 김씨였으니까 그 밑에 보시면 유언 집행자 막 박숙미 김혜슬 김혜린이 있으니까 뭐 상속인이 받았구나라고 좀 유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유언 집행자 옆에 저기 주민등록번호 쓴다는 거를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페이지에서 5-1이랑 6번이랑 7번 정도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뭐 외국인 나오는 거 그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설문에서 잘 주어지면 뭐 푸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요거부터 볼게요. 5번, 6번, 5페이지, 그 다음에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있는 그대로 해주세요. 이거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 모르겠으면 43도 보고 쓰면 되는데 절대 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리 해봤자 아무래도 좀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요거는 요걸로 바로 볼게요.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일단은 구분 건물로 최근에 물어보는 추세가 엄청 강해지기는 했죠. 그래서 일전대 쓰는 건데 구분만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동 건물에 표시돼 있고 그 밑줄에 그어진 져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해서 1층 245, 2층 245. 요거랑 저기 전유 부분 건물에 표시 있고 그 다음에 각 전유 부분에 대지권의 표시 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등기 원인과 연월일 있고 저거를 베껴 쓴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조가 종류 구조 면적 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거랑 등기 원인과 연월일 이게 언제 들어갔냐면 보존 등기할 때 꼭 들어간다 하고 기억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있는데, 뭐 번호, 구조, 면적이 있는데 저거 그냥 88조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찾지 말자고요. 그래서 요거는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에서 이게 우리가 1순환 할 때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거를 등기부 째로 줄 때가 있었고, 아니면 사안에 그냥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그 써보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찾아와서 쓰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외워주시고, 요거는 풀자마자, 그리고 저는 시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워도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냥 맨날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매 이렇게 돼 있고, 구분 건물을 매매한 거예요. 그래서 1동 건물에 표시 있고 세 줄만 있죠. 그러니까 5페이지 있는 거랑 비교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 구조 면적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에 표시 있는데 저건 똑같아요. 하나만 있지만, 그러니까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조심해 주세요. 앞에 보존 등기를 보시면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층에 101호, 1층에 102호, 2층에 201호, 2층에 202호 줄 건데, 요것도 실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페이지 가면 1층에 101호만 있죠. 이거를 혹시나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지성으로 1-102호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이 1층에 101호니까 요것만 쓴다.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해주시고, 대지권의 표시 있는데 토지의 표시, 뭐 대지권의 종류,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있는데 등기 원인하고 연월일 없죠. 그래서 그거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 구조, 면적이랑 대지권 연월일 빠진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또 넘어갈게요. 7페이지 보시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1동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가 있는데, 전세권이면 용의권이지 않습니까? 용의권은 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대지권은 지분이니까요. 대지권에 대해서 용의권이 설정이 안 되죠. 따라서 이 갑지의 부동산 표시에 그 대지권을 기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전세권 주면 쓸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밑에 보시면 등기의 목적, 전세금 뭐 이런 거 썼는데, 범위랑 이런 거 써져 있는데, 요거를 조문보고 베낄 텐데, 뭐 준다면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무조건 구분 건물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봐라 하고, 뭐 대지권 쓰는 순간 점수 바로 이렇게 탁탁 깎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근저당 설정 등기 있는데, 얘는 지분의 설정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지권 표시 나오고, 저기 토지의 표시, 대지권 종류, 소유권 뭐 이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만 크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만들다가 실수로 한 2개를 더 넣으려고 했는데 실수했는데, 그 논술할 때 혹시 기억나시죠? 자료 나눠드렸던 거. 신청서 할 때도 따로 나눠드릴 거예요. 대수평속인.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거만 좀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프린트로 좀 나눠 드릴게요. 그거랑 추가 나중에 저당권 설정하는 거 있거든요. 특히 기록 양식. 그거를 마지막 날 그 자료 나눠 드릴 테니까 똑같이 공부하는데 그렇게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련 신청 사건. 요거랑 관련해서 그 갑질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추가한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가볍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게 딥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여간 그것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당사자랑 지금 이제 부동산 표시는 얼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첨부 서면을 할 건데 가볍게 그래도 한번 써놓고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뭐 이게 요거는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틀려지신 분이 지난 수능에 문제 풀 때 있어가지고, 하여간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잡아볼게요. 저희가 문제 풀 때는 첫 번째로 관할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신청인 찾을 거고, 법무사 찾을 거고, 신청 1이에요. 그리고 간직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당사자랑 그 무슨 등기 신청하는 건지 그거를 잡고 문제를 풀 때 당사자로 한번 땡땡 등기 신청 요거를 먼저 잡고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를 가볍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첨부서면을 바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다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첨부서면을 써주시면 되고, 요 첨부서면을 가볍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 기억이 나주시면 좋은데 지등신 위인 한번 볼게요. 이거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요거 아니면 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이라고 하면 보존 등기 아니면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이전, 그거 말고는 없죠. 나머지는 등록면허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만 그 신탁할 때, 신탁 행위로 할 때 그때만 취득세가 안 들어가고 등록면허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유는 요거 취득세 하는 순간 신탁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등록면허세 들어가고 대신 돈을 다 확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지방납세 증명서까지 좀 기억이 나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매매니까 이거 들어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 첨부서에 쓸 때 기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내용은 땡땡 등기 신청이니까 취득세 들어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들어갑니다. 아니면 경정하는데 소유권 경정하는데 실질은 지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뭐 44조 뭐 이거 대충 찾아가지고 쓰면 되죠. 신청서 법 22조 3항 해서 조문 대충 써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임장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요거는 법무사를 찾으면 되겠죠. 사안에서 법무사를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처음 할 때 이거 찾았으니까 바로 요거 동그라미를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가끔 안 나올 때 있습니다. 그쵸? 직접 신청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것만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인감은 일반적으로 나올 때가 60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매매 일단 들어가죠. 공동신청하면 인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60조를 다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인감이 들어가는 게가 매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수험적으로 봤을 때 매매, 그 다음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나올 때, 그 다음에 승낙서 나올 때, 요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연결을 좀 해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필증 멸실될 때도 인감이 들어가지만 요거는 그냥 여기서 신분증 4번, 확인 서면 신분증 4번, 인감증명, 인감증명 요렇게 해서 세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자필 설명정보도 마찬가지로 법무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동신청할 때, 그 다음에 승선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하고 조문 46조 몇 항에 있죠. 그래서 그걸로 보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수험적으로 법무사일 때 찾아주시면 바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필증도 똑같죠. 얘랑 들어간 이유는 공동신청하고 그 다음에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 들어가지만 기억을 조금 더 가야 돼요.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 죄송해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하는데 채무자 표시 변경을 원인으로 할 때는 채무자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등기 필정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논술책 찾아가지고 안 들어가는 걸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두 개 신청할 때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고 근저당 들어갈 때는 그 등기 필정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써주세요. 이해되시죠? 공동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들어간다. 근데 다만 소유권 이전하고 근저당 동시에 들어갈 때는 뭐 필요 없다. 등기 필정보 작성되고 통지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절대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살짝만 조심할 게 위임장이 있는데 법무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외국인 물론 이번엔 안 나오겠지만 외국인이나 아니면 그냥 처분을 위임했다 이러면 그냥 처분 위임장 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위임장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줬다 이러면 요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 한번 찾아주시고 나머지 사안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인증명서면 요것만 조금만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것만 가볍게 볼게요. 매매계약서 나오면 등기 원인이 매매면 매매계약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탁이라면 신탁 계약서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매 계약서 나오면 바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그 다음에 얘는 매매 목록 요거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다 규칙 124조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아니면 하나라도 수인과 수인 간의 거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쓰지는 않았어요. 매매계약서죠.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죠. 느끼니까 검인도 들어가는데 그냥 여기에 바로 써주세요. 그게 편합니다. 그리고 답안 쓸 때 그냥 바로 이렇게 하거나 여기 이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쓰고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섭을 해주셔도 됩니다. 전부 근거 쓸 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탁 계약서 나왔으니까 보자마자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이게 규칙 139조 3항인가요? 하여간 있죠. 사망인 것 같거든요. 하여간 81조 규칙 139조 사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써주시면 되죠. 요거 말고도 들어가죠. 139조에 4인가요? 3인가? 하여간 거기에 또 들어가는 거니까 사안에 있으면 찾는데 신청서에서는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팔거나 요런 걸 해야지 신탁계약서 이거 소유권 이전 듣기라서 뭐가 이게 쭉 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올 건데 연결만 살짝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 정보 나오면 확정 증명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송달증명서 안 들어가지만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원인 사면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요거 나올 수 있으니까 분할 협의서 재산분할 협의서 물론 앞에서 인감을 했지만 여기에 그냥 옆에다가 써주세요. 인감 같이 내용을 쓰자고요. 저희는 지금 실제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리고 하나 더 앞에서 위임장도 했지만 여기 상속재산 처분 위임장 그러니까 그냥 위임장이라고 쓸게요. 위임장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수험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스킬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에 있으니까 쓱쓱쓱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풀자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동의 승낙서인데 일단 첫 번째로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요거 말고도 있죠. 일단 토지인지 먼저 잡는 거죠. 토지인지 사안에서 확인해주고 농지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그 다음에 토지 거래 계약 허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해서 그냥 농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전답 가손일 때 들어가는 게 원칙이고 플러스 소위 등일 때 들어가죠. 근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토지 거래 허가고요. 뭐 이거 들어갈 때 이것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볍게만 보자고요. 보고 만약에 여유가 되면 공유물 분할할 때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더 이렇게 퍼져가지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계약은 소유권 이전하고 지상권 설정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가구역 내이고 이런 거 좀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빡세게 나온다면 허가 거래 구역이 지정된 이후 이러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설문에서 찾아가지고 써주는 게 오히려 또 배점의 점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막 네 줄 절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쓰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들이 안 들어가니까 요거를 넣죠. 그래서 안 들어간다라고 해주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안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이거 넣는다 생각을 하고 써주세요. 근데 그 전제가 일단 토지 이렇게 해주시고 물론 여기 파트에 있긴 한데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오면은 뭐 법인 넣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무관청 허가서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나온 게 재단법인 주무관청 허가서밖에 없는데 그거는 뒤로 빼주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써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승낙서를 보시면 요거는 이해관계인이죠. 이해관계인이고 생각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있는데 네 승낙서 근데 요거 나오자마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감을 써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얘 나와도 그냥 옆에 인감 쓰고 얘 나와도 옆에 인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규칙 46조 1항 3호 타고 그 다음에 29조 뭐 9호 그거 첨부 서면 안 하면 수리되니까 그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 규칙 60조 1항 7호죠. 7호 써주시면 문장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외우지 말자고 하는 게 이런 거고 만약에 그러면 얘가 언제쯤 들어가냐라고 했으면 이전 듣기 할 때 요거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있겠죠.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변경, 경정, 말소, 회복. 요거 들어가는 거니까 말소 등기 57조죠. 요거 써도 되죠. 요거 말소 등기는 57조, 말소 회복은 59조지 않습니까? 대충 요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외우지 말고 요렇게 좀 써주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뭐 이거 빡세진 않죠. 주민등록 주소 증명 서면이랑 주민등록번호 증명 서면이 있는데 일단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해야겠죠. 46조 1항 6호에서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권리자도 들어가고 의무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주소는. 근데 번호는 권리자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올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두 개 다 들어간다라고 그냥 예단을 어느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외우는 거 아니죠. 46조 1항 6호 보고 쓰고 처음에 그 다음에 누군지를 보면 되죠. 자연인, 법인, 비법인 요거 나오는데 자법비 나오고 뭐 상속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속인은 뒤로 뺐으니까 자연인, 법인, 비법인 당사자 것만 요거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일 때는 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비법인일 때는 정관, 여기에 주소가 기재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재외국민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아니면 국내 거소 사실 증명 그리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두 개는 조문을 보고 쓰고 요것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사안 포섭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아마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플러스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장을 봐주시면 대장은 언제 들어가냐를 기억을 해주시면 보존, 이전,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인데 요거 찾으면 되죠. 다 조문에. 그래서 뭐 이거 규칙 뭐 법 65조 규칙 121조 그 다음에 요거는 규칙 46조 1항 하여간 몇 호에 있어요.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이전 등기 몇 호에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는 규칙 뭐 88조인가 하여간 요것도 조문 찾아가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안 찾아도 돼요. 그냥 부동산 표시 등기하니까 당에서 하는 뭔 등기고 그러니까 대장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고 실제로 쓸 때는 실전에서는 조문을 번호 정도만 확인하고 굳이 100개 쓰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그냥 주주주주주 이렇게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때는 찾아보고 베끼는 연습을 할게요. 그리고 문제 풀러갔을 때는 좀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안이랑 연결해서 다 써주세요. 그래야 편해져요. 그리고 답안 매길 때도 이쁨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뭐 크게 개가는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에 첨부서면 해가지고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볍게 한번 볼게요. 뭐 지등신, 위임자필, 원호승 주본대 해서 뭐 자연인, 법인, 비법인, 포괄 승계인, 상속, 대위, 유언집행자 이렇게 해놓고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첨부서면 해가지고 뭐 공유지분증명서, 권리소멸승낙서 있는데 뭐 지방세 납세 증명서 있고 뭐 등등등 있어요. 근데 가볍게 봐주시고 크게만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시험 칠 때 빠져도 돼요. 만약에 빠지면 기억 잘 안 나거든요. 그냥 생각해 보려고 하고 빠지면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만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덜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맨날 한두 개 빠져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한 페이지 넘어가고 가볍게 볼게요. 요거를 지금부터는 내용 다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써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문제 풀면서 그냥 논술을 했던 걸로 좀 웬만하면 한번 저희 다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득세 뭐 등록면세 등기 신청 수수료 뭐 그냥 저렇게 씁니다. 그냥 저렇게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다음 위임장 인감증명 자필 서명 정보 있고 등기 필증이 있는데 왜 들어가는지만 다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볼게요. 등기 필정의 제공은 뭐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대요. 그 다음에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통지받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된다 되어 있는데 통지받은 등기 의무자의 소유권 취득 당시 통지받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한다. 대충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기억을 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1, 2, 3, 4, 5 있죠. 저런 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넣으면 안 되는데 넣으면 무조건 감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문구 자체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채무자 표시 변경을 원인으로 할 때는 옆에 찾는 거예요. 근저당 변경 듣기. 안 들어가죠. X 돼 있는 거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되고 1번 정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 채무자 표시 변경으로 근저당 변경 듣기 하는 게 신청서에서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기억만 좀 해주세요. 만약에 나온다면 뭐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 듣기 저 정도만 좀 기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그리고 논술에서 만약에 공부했던 거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거지 않습니까? 그걸로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논술책으로 이런 거는 첨부 정보는 다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등기 필증이 멸실된 경우 있는데 뭐 확인 서면 신분증 4본 인감증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4에 1에 그래서 저렇게 그냥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냥 쭉 3개 다 써주시고 대충 베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 외우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있는데 요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게 그 5번 뭐 유증이 나와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유언증서 나왔으니까 잔혹비는 거민 조서 등본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민법 조문에서 한번 확인을 했죠. 논술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유언증서, 유언거민증서, 거민조서 등본, 그 다음에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진술서.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트로 해가지고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원인증명 정보 저 정도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농취자 뭐 토지거래 허가서 뭐 대충 약식으로 좀 써놨거든요. 근데 논술로 책을 봐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주무관청 허가서 저거 하나만 좀 볼까요? 12페이지에 주무관청 허가서 있는데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첨부한다 돼 있죠. 저당권 설정할 때 첨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련 신청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 근저당 설정할 때 관련 신청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부동산 표시가 그 등기, 인터넷 등기 기록에 그 인터넷 등기소 그 양식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온다면 법인을 줘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주무관청 허가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만 나중에 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이렇게만 좀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3, 4, 5, 6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인 법인이 있는데 뭐 그냥 쭉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가볍게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등기 목적이 오늘 하이라이트니까 요거를 볼 건데 요거는 또 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